자, 앞에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사회자 역할까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인문 시작할 겁니다. 자, 인문식 의견. 자,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한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바로 뭔데?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쟁점이었죠. 이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호하지 못한다. 자, 못합니다. 반복하면서 사진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죠. 사진을. 자, 동물원에 많은 동물들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쟁점 1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때문에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죽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두 번째 근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쟁점 1에 대해서 찬성 측 근거 1, 근거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다 떠올려야 돼요. 머릿속에. 찬성 측이 인론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근거 두 개 뭐 제시했어? 그냥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 정도로 본문 많이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사육장에서 소음에 시달린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뭘 보인다는 거야?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좁은 사육장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행동을 보인다. 스트레스 때문에. 요게 지금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다음 또 얘기합니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쟁점 2에 대한 의견이죠. 쟁점 2에 대한 의견. 자, 그러면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식의 문장? 의문형의 문장 또는 어떤 표현? 묻고 답하는 표현 방법.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문답의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 그러면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 첫 번째 근거고요.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된다는 거야.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동물원은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 않은 동물원 폐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뭔데 지금 찬성 측의 입론입니다. 그렇죠? 찬성 측 입론.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반대측에서 뭐 할 거야? 입론할 겁니다. 똑같이 이제 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먼저 동물원은 야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원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존을 보존한다는 거야. 자, 동물 보호, 멸종위기존 보존. 이게 지금 쟁점 1에 대한 근거 1이죠. 쟁점 1에 대해서. 자, 다음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건강 상태도 수시로 점검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진처럼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물원이 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뭔데 지금 쟁점 1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근거 1은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2번은 뭔데?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자, 다음으로 동물원이 담당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쟁점 2와 관련되어 있죠. 두 번째 쟁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동물원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나 습성을 알 수 있다는 뭐랑 연결돼야 돼? 교육이랑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를 보호하고 보존이랑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이거는 보호하는 거고 이거는 교육적인 거야. 알겠죠? 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교육적 효과, 교육적 효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거랑 교육적인 거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게 뭐가 어겨진 거야? 아까 논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거 있었잖아. 뭐가 어겨진 거야? 그렇지. 타당성이 어겨졌습니다. 타당성 없는 주장 또는 타당성 없는 근거가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빼버려야지. 그렇죠? 자, 따라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양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분간 반론 준비 시간을 드리겠대요. 자, 반론은요. 자, 사회자가 이제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로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찬성, 그 다음에 입론의 내용을 찬성 측 입론의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해? 반대 측이 먼저 합니다. 반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래서 반대 2가 먼저 얘기합니다. 반대 2. 찬성 측에서는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동물들도 천적의 위협이나 먹이 부족,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불행하게 죽는 일들도 많습니다. 동물원은 오히려 이런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반박의 첫 번째 근거 뭔데요?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에 대한 반론이야?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에 대한 반론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입론의 두 번째 근거에 뭐 있었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또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요게 지금 뭐야? 첫 번째 쟁점인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입론 측,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두 가지. 맞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예를 들어 예시를 활용하고 있죠. 자, 2018년에 한 동물원은 곰이 생활하던 기존의 공간을 10배 이상 넓히고 물웅덩이와 통나무 등 곰의 생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원은 반달 가슴곰이나 삭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답니다. 자, 동물원은 뭘 하고 있어?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 활용한 이후에 세 번째 근거까지 얘기했어요. 잘 기억해. 근거 3개 얘기했습니다. 반론에서. 자, 그래서 이 3개 얘기는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3개의 반론은. 자,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려는 동물원의 노력을 보더라도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반론에 대해서 바로 뭐해? 재반박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보호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자, 반대 측의 주장처럼 야생의 동물도 많은 위험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 인정이라고 하죠. 그래,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일부는 인정해. 야생의 동물들도 위협을 많이 겪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협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협을 겪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로 예시를 제시합니다. 예시 뭔데? 2015년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관람객이 던진 신발을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동물원에서 죽은 물범의 뱃속에서 120개가 넘는 동전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야생동물의 평균 수명이, 이거 아까 어디서 찾은 거야? 저기 기사 자료에서 찾은 거였다, 그렇죠? 자료에서 찾은 거. 자, 또 야생동물의 평균 수명이 30여 년인데 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4년에 불과하다는 점. 은 동물들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야. 일단 첫 번째 근거는요, 요 사례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례들. 그 다음에 돌고래 얘기하는 거.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덧붙여.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서식지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 자, 반박에 대한 재반박 두 번째입니다. 자, 재반박 첫 번째가 뭔데?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게 재반박의 내용이야. 그 예시로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한 거야. 돌고래랑 그 다음에 저기 호랑이 물범. 호랑이 물범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 또 한 세트 있고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재반박인 거야. 또 다른 재반박은 뭔데?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기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서식지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자,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의 활동 영역에 비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재반박이야. 자,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말론. 자, 제 말론 하고 나면 이제는 뭐로 넘어가?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의 일론의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얘기합니다. 자, 반대 측에서는 자,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뭔데? 자, 상대 측, 반대 측의 주장을 요약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 상대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일부 인정. 그 다음에 요거는 뭔데? 상대 측의 주장을 요약 제시야. 알겠죠? 요약해서 제시. 자, 그러나 교육적이라고 봤는데, 자, 그러나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은 야생 상태에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반복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동물과 관련된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자,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 어려워. 자,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경험이야? 개인의 경험이야. 을 일반화한 거거든. 혹시 여러분들 그 논증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종류도 배웠나요? 오류의 종류? 이거 오류의 종류가 뭔지 알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 들어봤어? 자, 이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이거는 오류가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대중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 혼자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논리적 비약이에요. 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이렇게 붕 뜬다 이 말이야. 비가 이제 비상하다 할 때 비자 날아다닌다고. 논리가 둥둥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고요. 이런 오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계속 단발을 유지해. 펄 정도 괜찮아. 중간발. 장발. 자,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이제 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근거, 부적절한 근거, 부적절한 근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일줄 딱 그어놓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 개인의 경험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부적절한 근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또한 현재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중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야. 자, 교육 내용이 어떻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교육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찬성 측 입론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의견에 반박을, 찬성 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의견을 반박할 겁니다. 알겠죠? 자,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014년 세계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 이거는 보고서인데 어느 보고서야? 전문기관의 보고서입니다. 무엇을 높일까요? 그렇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자,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거 96페이지 펼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옆에 뭐 있어? 이렇게. 아, 이거 설문 아니구나. 이거 그 다음 거구나. 자, 다음. 자,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뭔데? 재반박 1입니다. 알겠죠? 재반박 1. 보고서에 따르면 실천에 옮길 확률이 높다고.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재반박 2번입니다. 또 동물원 방문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동물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대답도 63%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인 거죠. 설문조사 옆에 이렇게 나와있죠. 자, 동물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거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아니야. 세 번째 거.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 뒤에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최종 발언이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정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죠, 지금. 그러나 이를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뭐가 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야. 자, 오히려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마무리합니다. 까지. 자, 다음. 이번에는 찬성 측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자, 동물은 동물원보다는 자신의 서식지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동물원은 동물 보호보다는 동물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동물원은 뭘 하고 있다? 동물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이 지나치게 뭘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야. 자,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도 동물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기 어려운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지가 이제 토론의 내용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토론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쟁점별로 어떤 의견을 내세웠는가? 자, 일단 첫 번째,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보호한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나뉘고요. 자, 첫 번째 근거가 뭐였어? 근거 1이야. 관람객에게 시달린다는 거야. 그 다음 근거 2가 뭔데?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자, 다음 반대 측의 입론 근거 뭐였습니까? 첫 번째,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위 기준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동물원은 실제 서식지와 야생의 습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게 전부 보호하지 못한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쟁점 2번 볼게요.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동물원은 교육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교육적이다. 이렇게 나뉘죠. 자, 교육적이지 않다 근거 첫 번째 건데요. 관람객이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자, 다음 교육적이다 반대 측의 의견의 첫 번째 근거. 관람객이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관람객이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반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입론 내용에 대한 반론이고요. 힘론 내용에 대한 반론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다음 토론에서 있었던 오류 있었다, 그렇죠? 두 가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쟁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제 경험, 지 경험 얘기하는 거. 성급한 1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공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지은 경험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 경험 한 명 얘기하면 그건 또 다른 의견이 되고 다른 근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성이 떨어지는 이제 근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박. 자, 찬성 측의 발언. 이게 지금 이제 입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게
반대측에 반론이야. 그리고 반대측의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재반박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봐봐. 찬성 측의 입론, 반대 측의 입론에서, 미안합니다. 찬성 측의 입론에서, 자,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린다는 거. 이게 아까 1번이었죠. 다음 2번은 뭐였어? 이상행동을 보이면 심지어 죽는다는 거. 그래서 반박을 뭘로 반박했습니까? 지금 요 생태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시선을 마련했다고. 공간도 10배 이상 넓히고. 근데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두 개야. 일단 첫 번째 야생 돌고래 얘기하는 거.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을. 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모호랑 관련되어 있는 문박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문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X자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둘 다 인문이죠. 미안해요. 지금 요거 쟁점 1, 쟁점 2 얘네들 전부 뭐야? 이게 인문 얘기죠. 지금 학습 활동에 반론 얘기가 없구나. 자, 반대측의 인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가, 그 다음에 교육적인가. 자, 그러면 보호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입론은 반대측이니까 이제 동물 보호 보존한다는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 자, 그 다음 교육적이다라고 하는 쪽의 입장은 생태 습성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반대측 입론에 대해서 반론은 어떤 의견 제시합니까? 반론은 찬성 측에서 얘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다, 그쵸? 지금 여기 부분 교육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 공격적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자, 제대로 된 지식 습득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중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1, 2는 둘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토론이 사실은 여러분들 찬성측 반대측이 반박할 때 반론할 때요 다 각자 자기 쪽에서 그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교육적인가 이거에 대한 반론을 다 제시해야 되거든. 원래는 다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문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대측에서 반론 제시할 때는 뭐해? 보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해. 그리고 찬성 측에서 이게 반론할 때는 뭐만 얘기해? 지금 교육적인가에 대한 반론만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냥 이렇게 지금 좀 줄여져 있는 거야 본문이. 자, 그래서 반대측 입론에 대해서 찬성 측의 반론이겠죠. 자, 이 찬성 측의 반론에는 교육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금 반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대측에서 이것을 재반박하잖아. 자, 그러면 재반박은 어떻게 되어 있어? 보고서에 따르면 뭐야?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실천에 옮긴다. 그 다음 또는 뭐야? 방문해서 좋았던 점, 그래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설문조사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고서 내용 첫 번째가 생물 다양성 보호.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설문조사의 내용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이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반대측이 입론하고 나면 찬성 측은 지금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다. 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대다수가 실적 활동하는 거 뭐밖에 없어. 먹이를 주는 거나 이런 활동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동물을 오히려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고. 자, 그래서 재반박하는 게 뭐야? 지금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련 지식을 얻는데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요 두 개를 반박하고 있는 거지. 재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가 짜여 있다. 이 구조랑 지금 이 구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찬성 측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 측의 반론,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재반박.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 본문의 구조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했죠. 타당성, 공정성 얘기도 다 했고. 자, 그리고 시간 좀 남는 관계로 뒤에 혹시나 들어갈지 잠깐만. 그러면 토론 본문은 끝났는데 본문 끝나고 나서 뭐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학습지 뭐 했어? 본문 관련된 학습지야? 그 문제의 조건이랑 어. 막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거 있어. 그쵸. 그러면 그 아직까지 본문과 관련된 거네. 그쵸? 토론 개념이네요. 선택학습 얘기는 전혀 없고. 근데 아직 진도를 다 안 나가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진도를 다 안 나갔다고? 근데 지금 본문은 다 했잖아. 아니 우리 그거 하잖아. 뭐? 그런 근데 그 학습지 하고 그 크롬북으로 막 뭐 진짜 토론해보는 거? 그런 거 쌤 한다고 하셨잖아. 맞아. 진짜 토론해보는 거 한다고. 근데 어차피 시험 범위 2-1만 시험 범위잖아. 저거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 시험 범위 안 적혀져 있어. 시험 범위? 저 들어갔으면 그걸 안 했겠지. 말했겠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여쭤볼게요. 알겠어요.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선생님 그리고 응. 이파리가 희망이래요. 이파리가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의미하는 게 어.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하래요. 김주환 쌤이? 진짜. 희망. 저번에 너네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 뭐였지? 이파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러면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고 할 때 이 이파리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니까 상처난 자리에서 이제 이 거기에서 이파리가 피어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처를 이겨내고 얻어내는 어떤 결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죠? 상처를 이겨낸 후에 얻는 결실 맞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희망이요. 그냥 희망이라고 얘기했다고? 왜 희망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정재현 쌤이 저거 말하면서 앙유의 노래 들려주고. 그 뭐지? 기쁜 뒤엔 슬픔이었죠. 아 맞아. 희망을 되게 희망 강조하셨어요. 강조했어. 그 앙유의 노래 들려주시면서 막 비슷하고. 그리고 막 저희한테 왜 내가 봄나무랑 겨울나무를 같이 나왔을까? 아 맞아. 공정과 차이점을 묻지 않을까? 아 맞아. 가나해가지고. 그 노래 들려줬다고? 모든 말 다 들려줬나? 학교님이 다 똑같은 선생님이니까 다 들려줬겠지. 다 들었어요 남학생들도. 무슨 너의 뭐라고? 눈물과 미소. 기쁨. 아름다운 마음. 기쁨 아름다운. 기쁨과 슬픔, 아름다운 마음. 눈물과 너의 웃음이었어. 뭐? 나 별 의미 없지 않아? 아니 그냥 쌤. 근데 그거를 프린트로 혹시 나눠주긴 했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자기가 악동 뮤지션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실제로 악동 뮤지션의 노래랑 그 다음에 아이유의 노래는요 이 단원 할 때 노래 가사로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냥 시험에 노래 가사가 나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새로- 갑자기 뭐라- 노래 세우는 그냥 감동까지 들려줘. 그 사람의 성격상 선생님의 성격상 그 문제 만들 때 감성 터지면서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아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 거제어중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 근방에 나도 이제 여기 중학교 수업을 좀 오래 했으니까 여중이었던 것 같아. 사진여중 아니면 거제여중이겠죠. 거기서 그냥 안 가르쳐준 노래 가사를 그냥 넣어가지고 그 시험 때 그냥 읽고 공통점 찾으라고 하기는 했어요. 어차피 대중가요니까 뭐 읽으면 알지 않냐 이거지. 별로다. 아니 근데 쌤이 어. 그거 하면서 되게 비슷할 줄 알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봄나무랑 달라갖고 그냥 대충 막 쌤이 인터뷰 자료 같은 것도 보니까 약간 어떻게 끼워 맞추게 해갖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말했어. 일단 알겠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렇게 하는 부분들 좀 다 전달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시험이랑 연계되기는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긴 하다. 저기 본인도 지금 저기 연관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봐봐. 그러니까 상처를 딛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뭐든 있을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어디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거 보기로 넣어놓고 비슷한 점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시험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생판 모르는 글인데 읽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범위 없는 글이 나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견뎌냈고 이겨내고 좋은 걸 얻었다. 빛나는 어떤 결실을 얻었다. 희망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파리를 희망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뒤에 학습 활동이랑 연결이 좀 되나? 그러면 봐봐봐. 여기 지금 이 인터뷰 얘도 이제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될 테니까. 자,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이파리를 피워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새 잎도 마찬가지로 뭐로 읽힐 수 있다는 거야? 희망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거겠네. 오케이. 그러면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이후에 희망을 얻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이 시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어. 근데 저희 의문할 때 그냥 그 뭐지? 약간 소리대로. 네 그거랑 적힌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른 거 그 되게 법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작년에 저희 배운 거 그냥 다 나와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거 쌤이 저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그렇게 하셨죠? 그럼 요즘에 어? 뭐가?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저기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단 그 작년에 배웠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맞지? 이런 것들 전부 나 밑에 뭐로 발음이 돼요? 디귿.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생각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게끔 문제를 나오면 더 좋은 거지. 왜? 다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공부해야지. 그래서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죠. 다르게. 그러면. 소리나 기억나요? 작년 거? 그래서 방송에 안 나는 것 같다고? 어떡하면 좋지? 근데 이걸 어렵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결국은 나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의문의 개수를 세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의문의 이제 종류를 적으라고 할 때 그 소록 이런 것처럼.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의문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시옷, 오, 리을, 기역, 쌍시옷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소록 이랍니다. 소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의문은 뭐야? 5개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시옷, 오, 리을, 오, 기역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쌍시옷으로 발음되잖아. 맞죠? 된소리로 소록이잖아. 소록 사륵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소록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저기 뭐냐 뒤에 노래 나오는 거 동요 나오는 거 그 의성어 뭐였냐? 소록이었어? 소록 맞지? 소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소가 수로 발음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발음되는 거 적으면 어떻게 돼? 소록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뭐해? 여기에 의문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된다.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단어 이외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우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내가 작년 사집중 시험을 보면서 사집중 시험에서 그렇게 의문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 시험을 좀 다 괜찮게 준비하는 것 같던데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힘들겠지. 지금은 어렵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학교 애들보다. 근데 결국은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내년에 도움되는 건 또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행인 건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야. 오늘 2-1단원 했으니까 뭐 하면 돼? 2-1단원과 관련되어 있는 자습서, 평가 문제 지금 싹 다 풀어오면 돼. 그러면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을까? 자습서랑 평가 문제 지금 풀 문제가 안 남아 있어야 돼. 안 남아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미안. 잠깐만. 그 가방 싸면서 보세요. 우리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이야기 좀 합시다. 나 목요일날 멘토 들어온다 손. 금요일날 멘토 들어온다 손. 일요일날 멘토 들어온다 손. 오케이. 이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원에 방학이 있어요. 학원에 방학인데 남들은 시험 다 끝났는데 우리만 안 끝났거든. 그래서 남들 놀 때 우리 공부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학원이요. 지금 4월 30일 있죠. 4월 30일 목요일부터 목토일까지가 학원 방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멘토 수업은 없어. 목토일 동안 멘토 수업은 없어. 근데 우리만 토요일날 수업할 거야. 알겠죠? 5월 2일 토요일날 다 학원 오면 돼요. 그냥 원래 오던 시간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오면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만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날 수업하고요. 대신에 목요일, 금요일 멘토 들어온 학생들 멘토 수업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날 멘토 수업 들어온 애들 멘토 수업 없어.
알겠죠? 방학이라서 하고 방학이라서. 아 우리 없어? 아 그래? 토요일 나오면 돼요. 이때는 알겠죠? 자 마칩시다.